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내일이 12월 19일입니다. 대선 2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대선 2주년, 2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대통령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박통과 함께 따라가는 통통통통 5대 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통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낸다며 소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은커녕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원활히 풀려서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더니 국정은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경제 살린다고 해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좀 살려줄 줄 알았더니 경제는 불황, 연속적인 불황, 이제 깡통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기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통 터질 일입니다. 소통은 불통으로 만사형통할 줄 알았던 국정은 먹통으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경제는 깡통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통 터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통의 5대 통, 이것은 가슴 아픈 통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은 국민 대분열로, 국민 행복 시대는 국민 절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 국민에게 희망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줄이 공약은 파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키겠다며 약속은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약속은 지킨 대통령은 어디를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찾아보려니 모래 속에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형국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재벌들만을 보호하고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슬그머니 어디로 난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라고 했던 대통령은 그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내팽개치듯 묵살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의 시대는 국민 분열의 시대로, 국민 행복의 시대는 국민 절망의 시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제발 귀담아 들으십시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년의 척패를 이제 남은 3년 제대로 된 정치로, 그리고 비선라인 개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개편으로, 그리고 정윤의 비선실세를 멀리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진단함으로써 그 적폐는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2년 남은 단어들은 무엇인가? 불통, 먹통, 깡통, 분통, 그리고 고통, 그리고 기춘대왕군, 상황, 십상시,
정윤회, 그리고 문고리 3인방, 화려했던 해외 순방, 이 외의 단어가 더 기억날까요? 상화, 기춘대원군, 문고리 3인방, 상화, 기춘대원군,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정윤회, 그리고 해외 순방. 국민의 고통 속에 이 단어들이 대한민국을 장식했던 주요 단어였다는 것을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그렇게 정윤회, 십상시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국회 운영위를 열어야 합니다. 민생 법안도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와 상임위를 여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운영위를 열지 않는 것입니까? 민생법안 급하다더니 국회 운영위 열자고 하니까 그 민생법안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정윤회, 십상시 눈치 보느라고 국회 운영위를 하지 않는 건가요? 새누리당이 따끔하게 타일러야 하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 그 비서실세가 그렇게 새누리당은 무섭습니까? 이완구 대표께 요구합니다. 국회 운영이 여셔야죠. 이완구 대표님, 국회 운영이 열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 비서라인에게 물어야죠. 도대체 왜 권력 암투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었냐? 왜 이런 문건이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느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에 이르는 비서라인이 만들었다고 검찰에 갖다준 감찰 문건 7인에는 도대체 무엇이냐? 새누리당 여당이 청와대 비서라인에게 물으셔야죠. 두렵습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새누리당은 정윤회 그리고 십상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긴장해야 할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새누리당 국민이 믿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운영위 열고 그리고 그 운영위와 함께 국회 상임위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당에서 이제 쓴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당에서 대통령이 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사람들이 여당이 여당다워야 한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쓴소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조금의 의미 있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군요.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쓴소리하고 인사쾌각 하라고 하고 비서 라인 국회로 불러서 물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국회 운영위는요, 대통령 비서실 소관에 관한 업무,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소관에 관한 업무, 국가안보실 소관에 관한 업무, 그리고 국회 재반 소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상임위입니다. 이렇게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건지, 새누리당 여당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착착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수습할 것이라는 것을. 저렇게 수습되지만 국민의 가슴속에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새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추락하고 검찰도 동반 추락하고 새누리당도 추락하는 이 시나리오, 이제 국민은 믿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 수준의 문서라고 하니까 검찰이 찌라시로 수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루머라고 하니까 검찰이 루머로 수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청와대 공식 문건도 전혀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최경희가 떠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항변하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날 때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경희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묻혀지지 않습니다. 한경희가 청와대 회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변호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언론은 녹취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무엇일까요? 무섭습니다. 청와대가 무섭고 민정라인이 무섭고 검찰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누르는 새누리당이 무섭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 한경희를 민정라인이 회유했다는 것, 박관천 경정을 긴급 체포해도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 사실은 꿈틀꿈틀 살아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그리고 비서 십상시 라인의 국정농단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25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할 것입니다.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최저임금 인상법, 65세 이상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청년 등 구직 촉진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 등 저희가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집안이 고통스럽습니다. 간병보호를 별도로 신설하는 간병부담 완화제법,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출산장려법 등 저희가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법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노동자들을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 가계소득을 올리고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가계 생활비를 내리는 법안, 이번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빨리 운영위를 열고 함께 상임위를 열어서 국정농단은 국정농단대로, 그리고 민생법은 민생법대로 가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여당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을 경고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